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 곧 검찰 조사가 그리고 재판도 재개가 될 전망입니다. 김 씨의 조사를 앞둔 검찰이 김만배 씨의 또 다른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언론사를 상대로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만배 씨가 일간지 중견 기자들에게 자신과 연조가 비슷한 기자들에게 3명에게 수억 대의 돈을 줬다, 받았다 이런 정황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금도 있고요. 이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 이런 것들이 돈을 거래한 명목이 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9천만 원, 많게는 6억 원까지 돈을 거래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6억 원 거래를 한 사람은 아직 연락이 안 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나머지 2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정상 거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6억 원을 받은 사람은 한겨레 신문 간부 A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쯤 김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을 받는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사실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만배 씨 각각 3억 원씩 각출을 해서 9억 원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때 남욱 정영학에게는 3억 원씩을 받았고 김만배 본인은 또 쏙 빠져서 6억 원만 줬다 이런 보도도 함께 실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간부 B 씨도 돈을 받았는데 2020년에 1억 원을 받았고 이 1억 원은 이사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간부 B 씨는. 그리고 중앙일보 간부 C 씨도 2019년 9천만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는 이 C 씨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가 돈이 없을 때 자기가 먼저 8천만 원을 빌려줬고 9천만 원을 주길래 이건 이자라고 생각했다. 1,000만 원 정도는. 그래서 정상적 거래라고 생각하고 거래낌 없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장 변호사님. 언론사와의 돈 거래? 이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문제됐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또 상대방 후보에 대한 작업을 할 때 언론사를 이용했던 거, 김만배 씨가 거기에 관여했던 내용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대장동 사업과 방해되는 내용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고. 그렇죠. 그리고 김만배 씨는 기자로서 발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법조 기자 출신으로 법조인들하고도 인맥이 넓기 때문에 50억 클럽이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당연히 기자 인맥은 더 활용했을 것이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자들에 대해서 이런 억대의 금전 거래가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응하는 배임 수증제죄가 또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기사를 내달라 혹은 이제 좀 안 좋은 기사를 막아달라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차용증 만들어두면 돼, 만들어두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은폐할까 이런 정황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만배 씨가 돈이 많은데 8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빌렸다가 9천만 원으로 갚는다. 근데 또 차용증은 안 썼다. 이게 지금 기자들 해명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뭐 취재하다가 덮었는지 혹은 어떤 우호적인 기사 냈는지 아마 이 기자들이 관여했던 기사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되고 그 시점의 금전 거래는 다 아마 맞춰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김만배 씨의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는 걸 이 보도를 통해서도 저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만배 씨가 생명줄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범죄 수익, 은닉한 그 자금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고 샅샅이 다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런 내용도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무식 교수님,
압박의 용도로 보여지기도 한데 이걸로 인해서 김만배 씨가 좀 진술이 바뀌거나 좀 입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장동 사업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해서 이제 영입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전에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사 같은 오래전부터 대장동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일당들이고 김만배 씨는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게 경제적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화동이 1호라고 하는 가장 큰 수익 분배 구조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걸로 돼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지금 검찰이 보는 눈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결된 선거 자금의 저수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이 엄청난 일당들과 합작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던 건 뭐겠습니까? 오로지 경제적 수익 돈인데 그 돈의 흐름들을 지금 검찰이 샅샅이 뒤져보고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뭐 1억 단위, 9천만 원 단위, 왜냐하면 수표 흐름이라든지 계좌 이체라든지 돈을 빼가는 흔적, 또 인출하는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서 그 흔적을 따져보면 대장동 사업이 이게 완전 불법적인 사업이라고 판정이 되고 그런 판결이 되면 다 이것들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돈의 흐름 따져서 상대방과의 거래 흔적을 다 캐묻게 되면 김만배 씨에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의 샅샅이 지금 돈의 흐름을 따지는 것은 첫 번째 이 불법한 수익이 어디로 흘렀는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추적하는 것과 함께 또 한편은 김만배 씨에게 저는 지난번에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탈탈 털게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 스스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검찰로서의 나름대로의 전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알거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알거지 만들어 주겠다. 이러한 사인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배 씨,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지금 어떠십니까?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지금 이 재판이 끝나고 예. 뭐 형을 살게 있으면 살고 예.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검찰은 지금 범죄 수익 4,446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중에서 1,000억 원 정도 규모 되는 수익은 이미 동결 조치했습니다. 그 동결 조치된 금액 구성을 봤더니 천화동인 1호에서 천화동인 7호까지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조리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모두 동결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 본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남욱 변호사 4호 그리고 뭐 정영학 회계사도 갖고 있고 자신의 뭐 아내라든지 여러 지인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후배 뭐 이런 사람들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의 소유주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익을 모두 동결 조치했다. 그리고 그 규모는 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쳐진 금액을 쭉 통계를 내려보면 합산을 해보면 모두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수익 800억 원, 그리고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은닉한 그 수표, 지금 이미 검찰이 확보한 수표 148억 원, 정진상, 김용 씨가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2억 4천만 원과 6억 원, 8억 4천만 원도 이번에 동결 조치가 됐고 이걸 다 합하면 전체 범죄 수익 4,446억 원 중에서 1,000억 원 가량의 재산이 이미 동결 조치됐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검찰이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은 모두 불법적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최병민 의원님? 그렇죠. 불법적 수입이고 다 환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00억 원 정도만 동결 조치를 했으니까 나머지 재산들은 아직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언론 보도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판단은 김만배 씨와 이 대장동 일당이 숨겨놓은 재산들을
다 찾아내서 이게 결국 검찰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기자들한테 뭐 얼마 뭐 이런 얘기도 몇 천만 원 단위까지도 우리는 계좌 추적을 다 했다 하는 걸 김만배 씨한테 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그러니까 몇 억 단위가 아니고 몇 천만 원까지도 전부 다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상당 부분 이 4,446억 중에서 김만배 씨 몫으로 돼 있는 게 한 2,386억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부분을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김만배 씨 입장에서 자 정말 몇 천만 원 단위까지도 자기가 쓴 게 전부 다 지금 검찰한테 이 추적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김만배 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겠죠.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아마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 그건 검찰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김만배 씨 재산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지 아마 김만배 씨도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 그게 대충 짐작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현재는 그 13일에 이제 대장동 네네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김만배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입을 언제 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에 쫓고 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한 투자 자문사가 이 사업에 400억 원을 투자하고 2배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검찰이 최근 이 투자 자문사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어떤 진술들입니까? 저게 이제 서판교 터널이라고 있어요. 네. 2020년에 개통이 됐는데 그게 이제 판교하고 대장동을 연결하는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서판교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대장동 접근성이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사 대표 얘기는 그 개발 계획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남욱 씨한테 들었다. 사전에 알고 사업에 네, 그 투자했다. 서판교 터널이 개통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 SK 쪽에 400억 원을 빌려가지고 퀸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한 2배가량의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정보가 미리 흘러나갔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고, 또 그 서판교 터널 개통을 통해서 당시에 성남시는 네. 상당한 이제 공익 환수를 했다. 근데 이렇게 그동안의 그 성과를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 그 수사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하고 있는 그런 수사로 보이고요. 아무튼 대장동 사업에 대장동 일당만이 아니라 네. 저런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걷어갔던 수익금조차도 네. 지금 있던 범죄 수익으로 추적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자들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잇따른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구 전 본부장이 또 하나의 폭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직접 집에 가서 1억 원을 줬다, 이런 내용도 폭로가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 부원장의 금전 거래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용 측은 전부 공소사실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네, 안 밝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폭로했는지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2014년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2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금 2억 원. 갑자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준비를 했고, 그 1억 원을 김용 전 부원장의 집 앞에 가서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용 부원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자기한테 돈 준다는 사람이 천지로 널려 있다. 그런데 함부로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내가 그 돈들을 다
받겠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받아도 되잖아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알려진 대로라면 한 428억 원 정도를 이재명 대표 측이 받기로 약정이 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받아도 괜찮은 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지고 지급해 주는 돈은 괜찮은 돈으로 김용 전 부원장이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자, 권지웅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진술은? 일단 뭐 지금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의 진술과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네. 그것은 어쨌건 뭐 법정에서 다퉈져야 될 부분이라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근데 다만 검찰이 좀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구속영장을 치면서 마치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이 아직 안 되었는데 그 자금의 성격이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이것을 입증해야 될 부담이 되게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김만배 씨가 검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해주지 않는 상황이 되고 뭐 구체적인 물증을 검찰이 지금 제시하지 못하니까 되게 이 어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어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되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라기보다 어떤 인상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알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법정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셔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로 변호사님, 지금 권지웅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일단 공소장은 사실 검찰의 주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증거를 찾는다, 뭔가 프레임을 짜놓고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 지금 2013년부터 한 10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이게 지금 2014년의 선거는 대선도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선거에 대한 얘기고. 네, 재선 선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돈이 오고 갈 때의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선 자금이라고 했던 적도 없이 대선 전에 경선을 위해 가지고 돈이 넘어간 부분도 있다라고 한 번 언급이 됐을 뿐이지 이 대장동 사건 자체를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에 걸친 스토리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민주당 쪽에서 유동규 씨를 공격하니까 유동규 씨가 진실을 그러면은 계속 드러나게끔 하겠다라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저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본인이 지금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뭐 여론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 하니까 나는 진실을 말하니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보강시킬 수 있다라면서 계속하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다 이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남욱 변호사랑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도 지금 영장 청구서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영장 청구서는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